안녕하십니까. CJB 모닝와이드 화요일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오늘 6월의 첫째 날입니다. 벌써 한 해 절반을 향해 가고 있는데 찾아보니까 6월의 순 우리말이 누리달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누리달. 온누리에 생명의 소리가 가득 차 넘치는 달이라는 뜻인데요. 봄철에 뿌려둔 씨앗이 움트고 쑥쑥 자라서 열매 맺기 시작하는 계절인데요. 사실 우리의 농촌은 시작부터 그리 만만치만은 않습니다. 과수, 화상병, 또 잦은 비 때문에 요즘 걱정이 많을 때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이 여름의 문턱, 이 계절에 아무런 피해 없이 잘 지나가길 바라면서 모닝와이드 뉴스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요즘 장마가 아닌가 의심이 될 만큼 비가 자주 내리고 있는데 잦은 비에 이상 저온 현상까지 겹치면서 농작물 피해가 심각합니다. 생육 부진에 각종 병충해까지 번지면서 농가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윤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의 한 방울토마토 재배 농가입니다. 이미 수확 시기가 한 달 가까이 지났지만 익은 토마토는 한 개도 없습니다. 하루 걸러 계속된 비로 일조량이 부족한 데다 아침 저녁 이상 저온 현상으로 토마토가 제대로 자라지 못한 겁니다. 전혀 수확 못했어요. 수확이 할 수가 없지. 지금 뭐 이틀에 한 번씩 이틀씩 비 오고 하루 해 잠깐 났다 이런. 수박밭도 마찬가지입니다. 잦은 비로 습도가 높아지면서 생육이 부진한 데다 입마른병 등 각종 병해충까지 늘고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성장이 좀 늦고 또 이제 수정 때 좀 힘들고요. 날씨가 안 좋으면 벌이 이제 마음대로 안 노니까 13년 만에 처음이에요, 진짜로. 최근 이상 기후로 생육 부진과 병해충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한 달 가운데 절반 가까이 비가 내렸고 낮 기온은 30도를 웃돌지만 아침 저녁 7, 8도까지 떨어지는 이상 기후가 이어지면서 농가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은 환기를 자주 해주고 온습도를 조절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특히 그 제피 곰팡이병이 만연할 우려가 있으니까. 하지만 이번 주도 또다시 비가 예보돼 있어 농가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CJB 이윤영입니다. 충북의 최대 현안인 청주도심 통과 충청광역철도망의 4차 국가철도망 계획 반영 여부가 이번 달 판가름 납니다. 그동안 충청북도와 정치권, 시민단체가 백방으로 노력해왔는데 유정의 미를 거두기 위한 남은 한 달 동안의 계획과 전략 알아봤습니다. 구준혜 기자입니다. 4차 국가철도망 계획 확정까지 남은 기간은 최대 한 달입니다. 하지만 앞서 6월 중순 열릴 철도산업위원회가 청주도심 통과 여부를 가를 사실상 최종 관문이 될 전망입니다. 충청북도와 정치권은 이에 국토부에 대한 위원회의 권고안에 청주도심 통과 노선을 포함시키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의 약속대로 당정회의 주요 안건으로 다뤄졌고 청와대까지 건의된 만큼 무시하기 어려울 거란 관측입니다. 이야기됐던 세 지역에 관해서는 그래도 꽤 긍정적으로 놓고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희종 지사는 조만간 김부겸 총리를 만나 청주도심 통과의 당위성과 필요성을 설득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하고 정부 여당 내 주요 인물을 거의 만나는 셈입니다. 민간 차원의 대정부 압박도 계속됩니다. 청주도심 통과 광역철도 쟁취 범시민 비대위는 충청권 공조를 강화하는 한편 청주시 의원들이 진행 중인 국토부 앞 1인 시위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오늘 저녁엔 청주에서 청주도심 통과를 기원하는 촛불 집회를 엽니다. 국가계획에 반영되도록 간절히 염원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촛불 문화제를 저희가 개최를 하는 겁니다. 필요할 경우 2차, 3차 계속해서 좀 개최할 그런 좀 생각이고요. 청주도심 통과를 염원하는 충북 민관정의 마지막 노력이 해피엔딩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구준혜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올해 충북 지역 대학들의 신입생 충원율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한마디로 앞으로 몇 년이 대학 입장에서는 사느냐 죽느냐의 갈림길일 텐데요. 올해 신입생 충원율에 깜짝 놀란 도내 대학들이 즉각적인 학과 개편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진기훈 기자입니다.
충북 지역 대학의 올해 신입생 정원 미달률은 12.4%, 미달 인원 수는 지난해보다 3배가량 늘었습니다. 신입생 충원율도 도내 사립대학들은 지난해보다 9.7%포인트나 떨어졌고 특히 전문대는 충원율 72.6%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교육부가 전국 대학을 대상으로 혁신 지원 전략을 발표했는데 한 개 대학으로 지정되면 회생이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폐교 조치까지 내려집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도내 대학들은 자구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서원대는 경영과 공학 계열 정원을 150명 줄이고 선호도와 취업률이 높은 레저 스포츠와 뷰티, 경찰행정과 사회복지학과의 정원을 늘렸습니다. 또 최근 인기가 많은 웹툰 콘텐츠 학과를 신설했습니다. 충청대는 내년 모집 정원을 130명 대폭 줄이고 취업률이 높은 간호학과와 치위생과의 정원은 늘렸습니다. 충북보건과학대 역시 인기학과인 자동차 관련 전공의 정원을 늘리는 한편 전체 모집 정원은 24명 줄였습니다. 비인기학과를 폐지하고 선호도와 취업률이 높은 학과 정원을 늘리는 학제 개편으로 신입생 충원에 사활을 걸고 있습니다. 학력유 감소 또한 수도권 대학들의 진학으로 인해서 입학률이 많이 떨어지는 산업 수요에 맞추고요. 또한 대학 발전 계획에 따라 가지고 일부 학과를 입학 정원을 조정하였습니다. 충북에서 한 개 대학에 포함된 곳은 모두 8곳. 교육부는 하반기까지 대대적인 점검을 벌일 방침이어서 지역 대학들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CJB 진기훈입니다. 충북 혁신도시의 고등학교 신설의 전제 조건인 평준화가 여론조사 결과 압도적인 찬성으로 나타났습니다. 단 2개의 고교를 놓고 평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여론조사까지 하는 것이 특이한 사례인데 그만큼 주민들의 바람이 절박했다는 얘기입니다. 홍우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음성군 맹동면과 진천군 덕산읍에 걸쳐 있는 충북 혁신도시. 3만 명 가까이 살고 있지만 고등학교는 서전고 단 한 곳으로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아이들이 400명, 500명씩 정도 졸업을 하는데 반해서 기존 학교가 한 100여 명밖에 수용이 안 되고 있었기 때문에 1시간 이상 가야 되고 또는 2번 이상 갈아타야 되는 이런 지역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가칭 본선고 설립이 꾸준한 요구였고 우여곡절 끝에 교육부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전제 조건은 이 지역에 고교 평준화를 시행하라는 것. 이를 위해 충청북도 교육청이 주민 3천여 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했는데 88%가 넘는 2,700여 명이 압도적으로 찬성했습니다. 단 2곳의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평준화를 도입하게 된 이유는 뭘까? 학생 유출과 유입에 제한을 둬 혁신도시에 늘어나는 교육 수요를 자체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입니다. 도의회를 통해서 조례 개정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하반기에 넘어가게 되면 2023학년도부터 신입생을 뽑아야 되니까 2022년 3월 고입 전형 계획에 반영이 돼야 되는 이런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도시의 성장 속도에 맞춰 교육 인프라를 확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제 혁신도시에는 초중 통합학교 신설이라는 또 다른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CJB 홍표입니다. 공예를 주제로 한 세계 유일의 비엔날레인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개막을 100일 앞두고 밑그림을 공개했습니다. 올해는 코로나19에 대비해서 온라인 콘텐츠를 대폭 강화했는데요. 일회성 행사에서 벗어나 공예 도시 청주로 성장하는 전환점이 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윤관 기자입니다. 청주 공예 비엔날레가 2년 만에 다시 찾아옵니다. 지난 1999년 시작해 12회째를 맞는 올해 비엔날레의 주제는 공생의 도구입니다. 4개 부문의 본 전시회는 미국과 체코, 일본, 이스라엘, 남아공 등 23개 나라 99명의 작가의 작품 380여 점이 전시됩니다. 섬유와 종이, 금속, 나무와 돌 등 친환경 소재로 한 수납용기와 가구 조명, 장신구 등의 작품이 전시되고 사부, 아카이브 전시에서는 지난 200년간의 도구의 변천사를 디지털 디스플레이로 조명합니다. 수준 높은 작가의 작품을 직접 제작할 수 있는 공예 키트도 첫 도입됩니다. 작가의 시연 영상을 따라서
금속 모빌과 나전 오칠함, 금속 펜던트, 나무 도마 등 14종의 키트를 완성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관조적으로 감상의 대상으로 멀리 있는 예술과 삶이 떨어진 게 아니라 삶과 예술이 일체가 돼서 본인들이 예술가가 되는 그런 체험이 되는 비엔날레가 되길 바랍니다. 비대면 시대를 맞아 공예 비엔날레를 전 세계에 소개하는 온라인 전시 플랫폼도 구축됩니다. 예술 감독과 큐레이터의 작품 설명과 참여 작가와의 인터뷰 등을 외국어와 함께 송출하는 방식의 온라인의 강점을 접목할 계획입니다. 그 온라인에 최적화된 방식으로 작가의 메이킹 과정이라든가 또는 그 작가의 그동안의 배경 어떤 설명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온라인에서 중심적으로 소개하는 2021 청주 공예 비엔날레는 9월 8일부터 40일간 열리며 청주시는 폐막식에서 비엔날레 도시를 넘어 공예 도시를 지향하는 선언을 합니다. CJB 조윤광입니다. 저출산이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데 공감하시는지요? 아이를 낳지 않는다는 거, 그만큼 아이를 키우기 힘들기 때문일 텐데요. 이 저소득 가정은 그 어려움이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도내의 한 중견기업이 이들 가정을 위해서 갖가지 육아용품을 담은 일명 맏업박스를 선물하고 있습니다. 안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리보호대, 체온계 등 갓난아기를 키우는 데 필요한 12가지 선물이 상자에 차곡차곡 담깁니다. 이 선물 상자에 붙은 이름은 맏업박스. 저소득 가정에 전달할 출산 축하용품인데 도내 한 중견기업이 저출산 극복을 위한 사회 공헌 활동으로 준비했습니다. 아이들이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열심히 고민을 했었고 각 물품 하나하나가 아이들이 올바르고 또 건강한 환경에서 자라는데 큰 도움이 되길. 최근 5년 사이 충북의 출생아 수가 눈에 띄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충북의 지속 가능한 성장에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이를 극복하는 데 기업의 역할과 지원이 중요해졌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많이 와서 또 출산을 하게 되면 살기 좋은 또 도충도 도가 되고 또 우리 기업도 그게 또 일조를 하는 또 뿌듯한 자부심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한부모 가정 등 우리 사회의 저소득 소외계층에 맏업박스는 요긴할 수밖에 없습니다. 생계 유지에 여러 가지 시간들을 많이 뺏기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이런 물품들을 급히 지원해내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고요. 맏업박스는 오는 2023년까지 3년간 도내 저소득 가정 420가구에 순차적으로 전달됩니다. CJB 안정은입니다.